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국내 주요 사망 원인 4위. 가까스로 위기를 넘겨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 바로 뇌졸중인데요. 한방에서는 이 뇌졸중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특히 재활의 측면에서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방내과 윤종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뇌졸중, 골든타임을 지켜야 예후가 좋은 질환인 만큼 이 전조 증상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먼저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이 뇌경색이고 반대로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것이 뇌출혈입니다. 그런데요, 김문정 아나운서가 생각하기에는 뇌경색과 뇌출혈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나요? 글쎄요. 사실 뇌출혈이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들은 기억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우리나라에서 뇌경색과 뇌출혈의 비율은 대략 뇌경색이 80%, 뇌출혈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뇌경색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 뇌경색과 뇌출혈,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뇌졸중의 증상은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팔다리의 마비입니다. 대개 같은 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편마비가 많습니다. 또한 말이 어눌해지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어지럼증이 있고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매우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물건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나 시야에서 반쪽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증상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초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빨리 병원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골든타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혈전 용해술 같은 급성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은 3개월입니다. 뇌졸중은 이 시기에 회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한방에서는 뇌졸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재활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죠. 건강상식 능력고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퀴즈를 풀어보려니 긴장이 되는데요.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바로 내주시죠. 예. 첫 번째 문제는 주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뇌졸중을 일컫는 한의학적 병명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여기저기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팔다리를 못 쓰거나 의식을 잃는 모습이 마치 바람을 맞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병명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주관식이라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힌트를 아낌없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풍 맞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람풍자 생각하니까 중풍 떠올랐거든요. 맞나요? 네, 답은 중풍 맞습니다. 중풍은 설명한 대로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병명인데요. 적중하다라는 의미의 중과 바람풍이 합쳐진 말입니다. 뇌졸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이 한방에서는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들에게 어떤 검사를 시행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방에서는 주로 환자의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를 합니다. 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맥전도 검사, 자율신경의 활성도와 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경락기능 검사, 그리고 동맥경화와 연관이 있는 혈맥 어혈 검사,
피부 표면의 체열을 측정하는 적외선 체열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방적인 진단과 치료는 증상이 발현된 뒤에 바로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문제가 김문정 아나운서의 질문과 연관이 있는데요. 문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방에서의 뇌졸중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보기가 있는데요. 1번, 증상 발현 후 바로 이루어지는 급성기 치료 이후. 2번, 심신이 안정된 6개월 이후. 갑자기 이 문제의 난이도가 확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편마비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들을 고치려면 이 마비된 근육들을 좀 빨리 움직여주고 또 뇌신경에도 자극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번 급성기 치료 이후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어려운데 잘 맞추셨습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뇌졸중은 급성기 치료 이후 내과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안정이 되면 가급적 빨리 한방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빨리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발병하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회복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방을 통한 재활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뇌졸중의 한방 치료는 침치료와 한약 치료가 기본이 됩니다. 침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전기 자극을 주는 전침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뜸, 부항, 약침치료,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게 효과적인 치료법을 조절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 재활치료에서 그럼 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뇌졸중 환자들이 침 맞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뇌졸중 같은 병으로 뇌가 손상이 되면 뇌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재구성되면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런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상된 뇌 부위에서 하던 역할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신경들이 대신할 수 있거든요. 침치료는 감각 자극을 통해 신경가소성을 향상시켜서 뇌졸중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각 자극이 좀 빨리 회복이 되려면 침치료를 매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뇌졸중 발병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회복이 잘 되는 시기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가능하면 침치료를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침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침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피곤함을 호소하는 일부 환자들도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 치료에 적응을 하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가 심하고 피로함이 지속된다면 치료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침치료의 강도와 빈도를 조정하면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약 치료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그러면 뇌졸중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동일하게 처방해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약은 개개인의 상태와 증상에 맞게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기가 부족하여 기력이 매우 쇠약한 경우에는 기를 보강하면서 뇌졸중을 치료하는 한약을 사용하고요. 어혈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혈을 제거하면서 뇌졸중을 치료하는 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개인별 맞춤형이 트렌드던데 이 한약도 개개인에 맞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합병증으로 이것 통증이 많습니다. 한방에서는 주로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하면서 추나요법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많게는 팔에 마비가 있는 환자 10명 중 7명에게서 발생되는 이것 통증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목 통증, 2번 어깨 통증, 3번 허리 통증. 팔 마비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니까요. 목 아니면 어깨 통증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팔과 가까운 부위, 어깨 선택하겠습니다. 2번 어깨 통증, 정답 맞나요?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정답은 2번 어깨 통증이 맞습니다. 어깨 통증은 뇌졸중 후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기에 이를 잘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어깨에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하면서 증상에 따라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약침치료는 통증에 효과가 있는 한약을 정제하여서
어깨의 침 놓는 부위에 주입을 하는데 한약과 치매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으로 어깨의 근육과 골격을 바로잡는 치료를 합니다. 네, 이렇게 뇌졸중 이후의 한방 재활에 대한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도움되셨죠?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발병 직후 대처는 빠르게, 재활은 꾸준히. 오늘 주제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 이 뇌졸중에 특히나 더 취약한,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네. 우선 뇌졸중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확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나이를 먹음에 따라 혈관도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가 있으면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많이 높아지는데요. 이러한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연하고 절주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과 음식 같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위험인자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 또 한방에서의 재활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민 모두가 건강하게 또 행복한 일상 오래오래 누릴 수 있도록 늘 톡닥토토닥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